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 채권자 취소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그림을 먼저 보십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갑은 채권자입니다. 갑은 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은 자신의 유일한 X토지를 자신의 친척 병 명의로 증여를 해버렸어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채권자를 속이고 해치는 행위가 됐다. 사해 행위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일 사자에 해할 해자. 그래서 사해행위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빼돌림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재산이 자신의 총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을 우리는 무자력자라고 합니다. 한 푼도 없게 됐다. 그게 아니고요. 자신의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남아있는 재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무자력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자신의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을이 병에게 증여를 했을 때 이때 넘겨받은 이 병은 수익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한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이 병을 제3채무자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수익자라 그럽니다. 이 수익자가 이렇게 해서 취득한 X토지를 다시 정에게 매도를 했다면 정은 전득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일단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됐을 때 사행위, 무자력자, 악의 이런 요건이 충족됐을 때는요. 이 갑은 병까지 지금 등기가 넘어온 상태가 되면 병을 상태로 또 정에까지 넘어왔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병과 정이 공동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까지 이전 등기가 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그러면 이 갑은 원고가 되어서 병을 피고로 하여 사행위 취소유소, 이게 바로 채권자 취소 소송입니다.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은요, 이것은 재판상 재판 외로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판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채권자 대위권과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갑이 원고가 되고, 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 거 아닙니다.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 이 자들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가 이러한 사회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채무자의 악의는 누가 증명해야 되냐? 채권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이 수익자, 전득자는 악의가 추정이 돼요. 채무자가 악이면 수익자, 전득자도 악의가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악의가 추정되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갑의 소송에서 맞서서 대항하려면 스스로 선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자, 병정은요, 스스로 소송에서 자기들은 몰랐다. 을이 재산을 빼돌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 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한 아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라고 그랬죠. 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이죠. 이 용어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채권자 대위권에서와 같습니다. 이 용어는. 근데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었죠. 그것을 피대위 채권이라 했죠. 자, 그런 용어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피보전 채권만 존재하고요. 일단 이 피보전 채권은 이행기 도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원칙으로 했죠. 물론 법원에 허가를 얻거나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 또는 변제가 도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피보전 채권이 이행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었어요.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피보전 채권은 이행기 도래를 요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피보전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 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된 채권이어야 됩니다. 방금 여러분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은 을이 자신의 X토지를 빼돌리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인데요. 여러분 지문 분석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요건은요.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의 하나입니다. 이 점에서 채권자 대위권에서는요.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일 수도 있고 특정 채권일 수도 있었습니다. 돈 빌려주고 받은 금전 채권 또는 등기청권과 같은 특정 채권이 있었죠. 거기서는요. 근데 여기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피보전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의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미세한 예외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행위 취소유소를 제기함으로써 그러면 원고가 갑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병에게 넘어간 재산은 다시 을 앞으로 복귀가 됩니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요건을 갖춰서 집행을 합니다. 강제 집행 등을 행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림을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셨고요. 문제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입니다. 자, 4번 문제. 무자력한 갑은 을에게 3억 원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제가 미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서는 방금 전에 그림은 갑이 채권자였는데요. 을이 채무자였는데 이 문제에서는 갑, 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때 갑, 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채권자를 갑으로 내요. 여러분 이 문제 말고 다음 몇 문제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요. 채권자 갑으로 나오고 채무자가 을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림 그것을 중시하시면 됩니다. 누가 지금 갑이냐 을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무자력한 갑은 채무자죠. 을에게 3억 원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자, 금전 채무 을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매매를 했다고 했네요. 여러분 이 가장매매는 자 108조 통정의 표시야.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 아시죠? 통정의 표시. 자,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다. 이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자,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A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매매하고 넘겼다. 통정의 표시는 108조에서 당사 사이 언제나 뭡니까? 무효다. 언제나 무효. 자, 이런 경우 채권자는 병을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해서 즉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갑 앞으로 돌려놓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법 총칙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분명히 제가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을은 채권자죠. 채무자 갑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냐 확인해 보자. 자, 갑과 을 사이 가장매매 무효. 무효면 여러분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이미 이전 등기 넘어간 거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겠죠. 갑은 을에 대해서 가장매매는 무효니까 이미 이행됐다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이행됐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럼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행사는 부동산의 경우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소 등기를 요구해요. 그래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가장매매가 혹시 불법 원인이 아니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총칙에서 통정허위 표시 그 자체는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불법. 가장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 즉 민법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법률 행위로는 보지 아니한다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 왜 불법을 원인으로 제공된 급여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 있잖아요. 이 불법 원인 급여의 불법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장매매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103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불법 원인 급여 적용되면 이미 이행되면 돌려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게 적용된다면. 그런데 이것은
그 사안이 746조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을이 대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무슨 채권이죠? 피대위 채권은 특정 채권이네요. 비록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이지만 피대위 채권은 말소등기 청구권이라는 특정 채권이네요. 채권자 대위권 요건 어때요? 충족되겠죠? 네. 그래서 1번 옳습니다. 자, 을은 갑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행사할 수 있다. 돌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1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갑과 병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무효 맞죠? 을은 이것이 사해 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3번. 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이므로 역시 틀렸습니다. 방금 그랬습니다. 불법 원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법 원인이면 746조가 적용될 것이나 그것이 아니다. 그다음 4번. 만약 병이 정에게 A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전득자예요. 정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선의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여러분,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의 무효 또는 취소는 그 무효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아니한다. 다음 5번. 갑과 병이 A 부동산의 가장매매 계약을 추인하면 자, 이거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갑과 병 사이에 이 가장매매,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상대적 무효는 추인이 가능합니다. 절대적 무효는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상대적 무효는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항소로 본다. 소급표 있어 없어요?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5번 중 갑과 병이 A 부동산의 가장매매 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시로 소급하여 틀렸습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항소로 본다. 네, 149페이지 지문 분석입니다. 자, 1번.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반드시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 그랬죠? 이런 점에서 채권자 대위권과 차이가 있다. 채권자 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네, 2번.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없다. 그렇죠.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그랬습니다.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채권자 취소의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요.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척기간입니다. 그리고 3년, 10년으로 나오는 것은 민법제 146조 취소권의 단기 소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랬죠? 4번.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특정 채권,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한다. 네, 그 다음에 5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증명하면 수익자 악의는 추정된다.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 그와 같이 악의를 증명하게 되면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스스로 선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랬죠. 6번.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상속 포기 또는 상속의 승인, 이것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옳습니다. 근데 상속 재산 분할 협의라든지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요, 사행위가 추정될 수 있어요. 즉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아내를 구화를 주고 자신은 일할만 가지는 이런 재산 분할. 이것은 분명
남편이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추적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행위가 추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균분상속주의에 따라서 법정상속, 동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되는데 특정 상속인이 자기만 아주 과소한 상속분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한다. 분명 자신의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사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속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채권자 조건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 이해를 하고 연상을 하면 답이 나오겠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암기를 좀 해주세요. 상속 승인, 상속 포기, 채권자 조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든지 특히 이혼에 한 재산 분할, 이것은 채권자 조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입니다. 채권자 조건에 의해서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행위 이후에도 성립될 수 있다. 근데 피보전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피보전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 행위 이전에 성립된 것이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특별한 예외가 있어요. 이것은 판례 해설을 좀 참조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8번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채권자 조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렸고요. 9번.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행위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취소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 원상회복은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네, 그 다음 150페이지 1번.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구했는데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법리를 연상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률인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할 때는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것을 연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사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이 있는데요. 그 채권을 양수를 했어요. 채권 양도에서 양순이 양수를 했는데 그 대항 요건, 이 대항 요건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 번 나왔었죠, 여러분. 채권 양도는 합의하고 증석 교부하면 공시방법을 갖춘 것이지만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항 요건이라 했어요. 근데 그 통지가 사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도 당연히 이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 채권으로 하는 채권자 조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 조건 행사 효력은 취소 소송을 행한 채권자에게만 귀속된다. 만약에 채권자가 이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렇게 해서 흘러나간, 즉 을의 사해 행위에 의해서 빠져나간 재산이 다시 복구되었다. 즉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회복된 재산은 소송을 제기한 이 채권자만의 집행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회복시킨 이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채권자가 비록 채권자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 채무자의 총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다시 보면요. 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 조건 행사 효력은 취소 소송을 행한 채권자에게만 귀속된다.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이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네요. 대물 변제는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는 거죠. 이것은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옳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조건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 책임은
사형이 취소 소송의 상대방, 예컨대 수익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수익자가 소송 제기당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제척기간 1년, 5년의 제척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을 경과되었다, 도과되었다 라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그 다음 6번. 6번은요, 여러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축공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공사비를 주지 않을 때 이 수급인은 자기가 지은 그 도급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자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이것은 사형행위가 아닙니다.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7번. 7번은 어떤 내용이죠? 갑의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이 다시 돌아서서 그 X토지에 대해서 병과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매매죠.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고 이때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 앞으로 확정됩니까? 병 앞으로 확정되겠죠. 네.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이 7번 질문은요, 갑에서 제2매수인 앞으로 이 매도한 행위가 사형행위가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렸습니다. 이것은 사형행위가 아닙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응당 갑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깨뜨리고 병한테 등기를 넘긴 것은 결국 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즉 이행불능이 되니까 갑은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어쨌든 갑의 병에 대한 이전 등기 행위는 사형행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총칙 때 이런 것 생각나시죠? 만약에 이 병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갑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103조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럴 때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여기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여기에 요건이 전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7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을이죠. 을 제1매수인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즉 병에게 이중 양도하여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여 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금전 채권이므로 이중 양도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 채권에 해당한다 했는데 당연히 틀렸습니다. 네, 151페이지 5번입니다.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수익자 병을 둘러싼 채권자 취소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로 속에 단 을에게는 갑 외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갑 말고도 을에게는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갑이고 피고는 을과 병이다 했는데 을은 피고 적격이 없다. 그 다음에 2번 원상회복으로 병이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갑은 직접 자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채권자 대위권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자, 금전 채권인 경우에 직접 갑에게 지급해 줄 것을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지급이 되면 상계적상에 있다면 상계 칠 수 있었죠. 어디에서? 채권자 대위권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헷갈리니까 여러분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2번 옳고 정답이고요. 3번. 채권자 채권 행사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갑의 이익을 위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을에 대한 총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강조드렸습니다.
4번 의뢰 사유이사는 특정 채권자인 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판례는 의뢰 사유이사는 내가 이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변제 능력이 없게 된다. 내가 나의 채권자들에게 아마 갚을 수 없다. 라는 소극적 인식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판례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채권자인 갑을 해야 한다는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해설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잠깐 해설을 보시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면 족하다. 자, 5번 채권자 소송은 갑이 의뢰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대리인 X. 자, 다음 문제 152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역시 그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의뢰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해준 사실을 알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갑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 외 X 또는 재판상 이를 행사해야 한다. 예, 재판상으로 해야 한다. 2번 갑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 및 병의 사회의사 및 사회행위에 대한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했는데 을의 악의는 증명 책임이 갑에게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병의 사회의사 및 사회행위에 대한 악의 증명 아닙니다. 병은 소송에서 스스로 선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랬었죠? 3번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권인 경우 이건 특정 채권이죠. 이를 피보전 채권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특정 채권일 때는 채권자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옳고 정답입니다. 자, 다음 4번. 갑이 채권자 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사행위를 직접 행한 을을 피고로 하여 아니죠. 병을 피고로 한다 했어요. 5번.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즉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누가? 수익자가 소송에서 갑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보니까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항변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원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즉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병은 수익자는 이를 들어 채권자 주도권을 행사하는 갑에게, 즉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 점에서 채권자 대위권과 차이점입니다. 7번 설문이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갑이 을에 대해서 물품대금 채권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을은 병이란 자에 대해서 또 1억을 빌려주고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의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갑으로부터 집행당할 위기에 놓이니까 을이 어떻게 해서요? 정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채권 양도. 그렇죠? 그리고 채권 양도하고 난 다음에 대항 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그 사실을 통지했다. 라는 설문이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병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정액의 양도한 후 자, 갑은 정을 피고로 하여 그렇죠. 갑이 원고, 정이 수익자로서 피고가 되죠. 채권자 소송을 제기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요. 자, 기억을 보시면요. 갑의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자, 갑의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정은 수익자는 이를 채권자를 대항하여 원용할 수 있다.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 어때요? 방금 보셨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을의 정에 대한 채권 양도 행위가 사회 행위로 취소됐다. 그럼 다시 되돌아오겠죠. 자, 그런데 정이 병에게 양수금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채권 양수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돈 달라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 채무자한테. 원래 채권자는 을인데 내가 채권 양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갚으라 라고 추심. 정의 병에 대한 추심하지 않았다면
갑은 원상회복으로서 정이 병에게 채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추심 안 했다면요. 이 갑이 정한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을의 나에 대한 채권 양도가 갑의 소송에 의해서 취소됐다. 내가 패소했기 때문에 취소됐다. 그러니까 나한테 갚을 필요는 없다. 이 사실을 정이 병에게 통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요, 여러분. 이런 지문은 반복 가능성이 없으니까 복습할 때는 버리십시오. 아시겠죠? 기억과 같은 이런 지문은 충분히 시험 나옵니다. 반복되어 출제되지만 니은은 한번 나오면 다시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취사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그다음 디귿입니다. 을의 정에 대한 채권 양도행위가 사형위로 취소되어 원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대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앞서 나왔었죠. 사형위가 취소되어서 다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소송을 제기했던 갑 채권자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채권이 아닙니다. 을의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단독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비록 자신이 소송 제기해서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은 갑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옳은 지문은 지금 옳은 것 골라라. 그렇죠? 기역, 니은 두 개가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53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형이 취소 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 취소 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 이게 뭐죠? 피보전 채권이 현재 발생된 채권. 원칙은 피보전 채권은 채무자의 사형이 이전에 성립된 것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비록 채권 자체는 채무자의 사형이 이전에 성립됐어요. 그런데 성립됐는데 그 채권이 뭐다? 정지조건부 채권이야. 그렇죠?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부 채권이다. 이런 경우에도 특별히 그 정지 조건이 불성취가 될 것이라는 어떤 확증이 없는 한 이것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해설 참조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조건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 니은. 여러분 니은과 디귿은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버리세요. 생략하십시오. 사형이 후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가액배상 전액을 명하는 것입니다. 잘못됐고요. 디귿. 사형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 회복으로 현물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취소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틀렸는데요. 여러분 이 니은과 디귿은 복습 시 생략하십시오. 자, 버릴 것은 버리고 가자. 다시 반복 가능성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다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틀린 지문이지만 기억은 신경 써주죠. 반복해서 여러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자 조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